자, 178페이지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먼저 나오는데 저는 개발계획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82페이지 보시면은 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정권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하려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를 저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보통의 책들도 그렇게 써져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개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이 하는 역할은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개발계획이다라는 거.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거기에 공모 미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거기 밑줄하죠.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 미출.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한다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82페이지 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아까 밑줄 쳤던 게 공모.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면 이게 어떤 역인지를 안 보면 이게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다 똑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행정청 주도로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이다라는 거. 해서 이 신도시를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 근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를 A에서 만드는지 B에서 만드는지를 정해줘야 여기에 맞는 개발계획, 여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공모에 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를 정해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모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요거. 그다음 거기 박스에 보면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디귿에 도시 외의 지역이라고 돼 있죠. 도시 외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촌, 시골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니까 도시지역, 외의지역 나오면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일단 띄워놓고 미음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밑줄 30% 이하인 지역. 이걸 반대로 말하면 70% 이상이 녹관농자다 그 말입니다. 70% 이상이 녹관농자다. 그러면은 자 여기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 외의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제가 여기 요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거의 공통점이 뭐죠? 개발이 된 곳일까요? 개발이 안 된 곳일까요? 개발이 안 돼요. 녹지지역, 도시 외의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라는 말은 나머지 70%가 녹관농자이니까 여기를 앞으로 제가 미개발지역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미개발지역. 이런 미개발지역들. 자,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안 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그 광고 문자인 줄 알았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내 실수로 내 핸드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인근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 비밀 정보가 내 핸드폰에 문자로 실수로 온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인생에 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아직 요거 토지 가격이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버리면은 투기 우려가 높다는 투기 우려가.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3기 신도시 이거 지정할 때도 보면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뉴스에 딱 나오는 뉴스 속보하면서 국장이랑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 쭉 앉아가지고 지도 펴놓고 여기가 3기 신도시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날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야 투기 세력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미개발 지역들은 투기 우려 때문에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국장이 거기 국가균형발전 밑으로 하죠.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가로 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거기도 밑줄. 그래서 뭐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를 대상 지역을 정해놓고 관계 행정기관 다른 각부 장관들이랑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시험에 꽤나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은 먼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공모의 공.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여기 공통점이 미개발 지역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다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앞으로 미국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공. 얘네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계획을. 요게 개발계획에서는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옆에 보시면 가로 2번에 공모에 의한 개발계획의 반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하는 이유는 천편일률적인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개발계획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가로 3번에 개발계획의 변경 뭐 이런 것들 돼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고, 가로 4번에 한지방식 동의요건 이건 다음에 보죠. 동의요건 뭐 숫자 나오는 것들을. 그 다음에 가로 5번, 6번까지가 다 동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가로 7번까지도 동의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요거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 가로 2번에 그 옆에 페이지 2번에. 자, 방금 개발계획이 하는 역할은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지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개발계획에는 뭐뭐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은 이거 그냥 옳은 지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다음 페이지까지 한 18개 나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개발계획에는 뭐뭐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은 그냥 옳은 지문으로 이거. 근데 들어가면 안 되는 계획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개발계획에는 뭐뭐뭐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옳은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그 다음에 뭐 3번은 둘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결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4번에 시행자라든지 5번에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인구 수용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들, 수도권의 신도시 보면은 그 신도시 주변에 대부분이 IC가 있습니다. IC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고급 정보인데 이런 거. 그래서 IC 근처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도시 주변에 보면.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원형지라는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원형지가 뭔지는. 그다음에 교통 처리 계획이라든지 환경 보전 계획, 보건 의료 시설,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 등등등 그냥 다 들어가는 거 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다음 페이지에 14번부터 17번까지 글자가 좀 굵죠? 거의 186페이지. 다음 페이지라고 하면 그 바로 다음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뭐 14번부터 17번까지 그건 좀 묶어둘까요? 이걸 왜 묶었냐면 앞에 보시면은 자 2번 개발계획의 내용 바로 밑에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 14부터 17까지 규정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거기 밑줄. 앞에 그 185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185페이지 개발계획의 내용 바로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14부터 17까지의 규정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쭉 밑줄. 그러니까 방금 보니까 개발계획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14번부터 17번까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요 네 가지는 이것만 외우면 이것만. 나머지 뭐 개발 계획에는 뭐뭐뭐가 포함돼야 된다 하면은 옳은 지문인데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첫 번째 보면은 거기 14번에 도시개발구역 밖이라고 밖에다가 동그라미 밖. 이게 안인지 밖인지 구분이 되려면 구역이 지정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입니다. 이렇게 안인지 밖인지 구분하려면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2번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요 세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세? 맨 끝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소유권의 권리, 강업권, 어업권, 양시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걸 묶어서 토지 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만 수용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토지, 건물, 물건, 소유권의 권리 이런 걸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그냥 토지 등이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입니다. 세부 목록.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도로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 도로 부지 안에 있는 것들을 수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것들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 안에 어떤 것들을 수용하는지 그런 것들 목록을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해야 요 구역 안에 있는 수용의 대상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부 목록. 그 다음에 16번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세 동그라미 할까요?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그러니까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역이 지정이 돼야 요 안에 어떤 임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들을 위해서 주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지 아니면은 요 구역 안에서 순환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안에서 해결할지 이런 방법을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역이 지정돼야 이 안에 있는 세입자 명부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단계적의 단 동그라미. 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자, 단계적 순환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순환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먼저 1번에서 사업합니다. 이거 사업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건설하는 임시주택에 이렇게 거주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업 끝났죠? 그러면은 2번에 있는 사람들을 1번으로 이주시키고 2번에서 사업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사업 끝나면 3번에 있는 사람들 1번, 2주로 이주시키고 3번에서 사업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업하는 걸 순환정비 방식이라고 합니다. 순환정비 방식. 이것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걸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 있는 건 아예 순서를 바꾸는 거. 미국 공은. 원래는 이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데 미국 공일 때는 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근데 방금 보신 요 네 가지는 순서는 그대로 합니다. 근데 개발 계획 내용 중에 요 네 가지만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따보면 그 다음에 세가 두 개니까 빡세단 이렇게. 그래서 미국 공은 아예 순서를 바꾸는 거. 근데 빡세단 요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요 네 가지입니다. 이런 외우는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소개만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뭐 3번 수립 기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자,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관리계획의 내용이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관리계획의 내용이었죠. 관리계획 안에 4번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4번이.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원래 출발점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이 개발 계획은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해서 거기 가로 1번 기준에 보면은 광역 도시 186페이지 광역 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 계획의 내용이 해당 밑줄 하죠. 광역 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 들어맞도록. 그다음에 가로 2번 이런 건 됐고 가로 3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잠만 자는 겁니다. 잠만.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자고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출근해가지고 낮이 되니까 이 도시가 휑한 거죠. 배드타운이죠. 배드타운. 이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이런 걸. 배드타운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이 지역의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의 복합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규모는 330만.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은 누가 만드냐면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우리 그게 어디 있었냐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182페이지에 182페이지에 보면은 2번 큰 제목 밑에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해가지고 원칙 지정권자라고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할까요? 지정권자 182. 자, 우리가 이제 국계법에서는 뭐 국장이 하는 경우, 도지사가 하는 경우, 뭐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특광시군이 하는 경우 권한자들이 많이 나왔죠? 개발법에서는 이제 권한자는 싹 다 이 사람이 합니다. 지정권자. 이 사람이. 시험에도 진짜 지정권자라고 나와라고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정권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누군데라는 걸 물어보는 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는 지정권자가 누군데라는 걸 물어보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싹 다 지정권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정권자. 자, 지금부터 문제 냅니다. 제가 다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개발계획 이거 누가 수립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크게 말하십시오. 시행자 지정 누가 하죠? 지정권자. 그 다음에 여기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지정권자. 실시계획도 인가를 받아야겠죠? 이거 인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승인할까요? 지정권자. 준공검사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53번부터가 도시개발법입니다. 53번부터 58번까지 권한자 나오면 그냥 다 지정권자입니다. 다. 딱 하나 지정권자 아닌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 따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권한자는 싹 다 지정권자.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뒤에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누가 행사하냐면 시장, 군수 등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시장, 군수 등. 정비법에서는 이 사람이 싹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법부터는 권한자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 정비법은 다 시장, 군수 등. 이 시장, 군수 등이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게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다 쓰면 힘들어서 그냥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줄여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은 싹 다 지정권자, 정비법은 싹 다 시장, 군수 등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 뒤로는 이제 권한자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은 말씀드렸고 이제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이 나오겠죠? 구역 지정. 구역 지정은 크게 논점을 나눠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 누가. 그게 이제 바로 지정권자겠죠? 그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지정권자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냐라는 거. 이게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리고 지정할 때 면적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너무 넓으면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지역을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여기를 뭐 여기 읽어보면은 뭐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아직 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다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내가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요거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봤죠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발 행위 할 때도 허가를 받지만 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다라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도 요거 할 때 허가 받고 요거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6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뒤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죠. 해제해버립니다. 해제 사유. 요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해제 사유가 시험에 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제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말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뭐 책의 순서랑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이랑.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건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똑같습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 누구였죠? 문제는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시, 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죠. 이 그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관리계획 결정권자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 다음 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뭐 하죠? 계획 입안할 때, 계획 수립할 때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라고 해주시겠습니까? 계획 수립할 때는 맨 처음에 기초조사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을. 이렇게 해서 입안을 했죠. 그럼 결정하기 전에 뭐 한다고 했죠? 협의하고, 그 고시는 결정하고 나서 하는 거고,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여기 맨 처음에 기초조사하죠. 그 다음에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라는 거. 일단 그거 기억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부터 보면은 원칙은 시, 도, 대도시입니다. 시, 도, 대도시.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칩니다. 여기 둘 이상 보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공시. 이렇게 쉬운 겁니다. 공법이.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칠 때는 협의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말린다고 했죠? 위에서. 그럼 지금 보면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치고 있습니다. 싸우면 시 도지사가 지금 싸우고 있겠죠. 이거 누가 말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장이 바로 지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시험 문제가 이거.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의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온 거죠. 이거. 그래서 보면은 앞쪽에 넘어가 볼까요? 178페이지. 178. 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29, 뭐 30, 32, 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그다음에 가로 2번에 33에 나와 있죠. 그거 매해 나오는 건 매해.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해서 가로 1번에 시, 도, 대도시. 가로에 보면은 관리계획의 원칙적 결정권자라고 돼 있죠. 제목에 그냥 쭉 밑줄 해놓으면 되겠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원칙은 시, 도, 대도시입니다. 시, 도, 대도시.
그 시, 도, 대도시를 동그라미 1번, 2번에 풀어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단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밑줄. 지금 제가 말하는 둘 이상의 밑줄 치고 있는 거 맞죠? 그 178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죠. 맨 위에 있는 박스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에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둘 이상에 걸치면 어떻게? 협의.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협의 동그라미.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협의. 박스 안에.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4번.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마지막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기. 그 밖에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제목에 국장 밑줄 해놓고 동그라미 1번에 국가 밑줄, 국장, 국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합니다.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줄 하시고 요청 동그라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쉽게 말해서 다른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하니까 다른 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장관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 이상은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3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국가계획 밑줄. 저 끝에 제한 동그라미.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누군지는 뒤에 시행자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청과 제한은 제가 1, 2월 달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거 9부분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말씀드렸고 5번에 천재지변 밑줄. 긴급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니까 일단 표시만 해두시고 제가 1, 2월 달에 어떻게 외울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인데 요거 뭐 다 해봐도 됩니다.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 요건은 다른 걸 하나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놔두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인데 순서가 제가 설명하는 거랑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18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지정 절차라고 돼 있죠? 맨 앞에 뭐 한다고 했죠? 기초사. 그 제목에 기초사. 근데 요거는 거기 파란색 글자 보입니까? 맨 밑에? 할 수 있다 밑줄. 보통 기초사는 해야 됩니다. 꼭. 보통의 기초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의 기초사는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별로 볼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에 기초사하고 나면 의견을 듣는다라고 했죠?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이거 관리계획 배우고 나면은 어차피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일단은 놔두십시오. 그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한다는 게 189페이지에 가로 4번에 189페이지 가로 4번에 보면은 협의 후 심의라고 보입니까? 동그라미 1번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상세한 숫자들은 나중에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관리계획 결정이랑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똑같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도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똑같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지금 제안이랑 요청이 있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좀 봐야 시행자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서 제가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가 무슨 뜻인지도. 그래서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제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안. 누군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로 좀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제안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행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 도지사를 상대로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쭉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이렇게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해서 여기 만나는 지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이해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래서 오늘 요거 지정권자만 하나 알아보죠. 지정권자만. 원칙은 누가 지정하죠?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인데 만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칩니다. 어떻게 하죠?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그래서 둘 이상에서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이 면적 30만 이상으로 이런 숫자들은 다음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장에게 직접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제안을 하면 국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청이라는 걸 합니다. 요청.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제안하는 사람이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다음에 제안 설명드리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사유들은 다 모르더라도 요것만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한다라는 거. 요게 지정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도시개발구역을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의 규모입니다. 지정할 때의 규모. 18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80페이지. 180. 거기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우리나라 어딘가에 지정하겠죠. 우리나라를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도시지역이랑 도시 외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입니다. 이런 지역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일 때 이렇게 거기 1번이랑 3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겠죠? 여기는 30만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일단 놔두시고 10만은 놔두시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일 때,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숫자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숫자가 국계법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아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넘어갔는데 거기 이 똑같은 숫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면적이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럼 면적이 최소 얼마는 돼야 되죠? 1만. 그러면 자 여기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 있는데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할 때는 이 분할된 각각의 면적이 최소 얼마여야 될까요? 1만. 최소 규모가 1만이니까. 그래서 아까 안 읽고 온 거 한번 보면은 바로 앞에 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은 178페이지 거기 가로 1번 맨 밑에 가로 1번에 분할 및 결합 보입니까? 분할이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요 분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도 되고 결합도 됩니다. 다만 단 분할 후 밑줄 하시고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이 얼마 이상해야 되죠? 1만 동그라미. 최소 규모가 1만이기 때문에 1만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알아야 이 분할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최소 규모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공업지역은 3만,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들 이런 것들은 지금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 있냐면 190페이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지금 PPT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12월 말쯤 노트로 해서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따로 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제가 이제 판서로 수업하던 그때 누가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제 판서만 그대로 이제 봤는데 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서 그 판서 내용을 다 묶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뭐 그 노트만 보셔도 뭐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지정의 효과라고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도시지역 등의 의제라고 돼 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르는 밑줄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거기 밑줄. 일단 원칙들만 예외들은 일단 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저푸른 초원입니다.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 택지 개발하는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바로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개발 사업 다 안 끝나도 지정되는 순간부터 바로 여기는 도시지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시면은 행위 제한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겁니다. 이거 개발행위 허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7번 이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게 왜 들어가냐면 자 도시개발구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죠. 개발이 안 된 땅인데 여기 도시개발사업 한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보상 더 많이 받으려고 왕버들나무 이런 걸 막 심는 겁니다. LH공사에서 이거 녹화하고 있구나. 이거 나와가지고 이거 문제가 됐었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나대지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창고 짓고 이런 것들이 되게 수월한 겁니다. 그럼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거 할 때도 허가받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목의 벌채 및 식재가 추가가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나무 이런 거 함부로 심고 베고 못합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개시,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는 이것도 특광시군입니다. 지정권자 아니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한 건 이거 말고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특광시군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은 기획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나오는데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은 우리가 건축법 가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놔두시고 옆에 페이지에 시의세,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요것만 하나 추가할까요? 거기 밑줄 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역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죠? 거기 첫 번째 응급조치 밑줄. 여기서도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고 합니다. 응급조치.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개발행위라는 건 절대로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라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 관련 행위들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대표적으로 허가 안 받는 것들 생업 관련 행위들, 공적인 행위들, 경미한 행위들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니은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에서 A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농사 지으려고 짓는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입니다. 니은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농사 지으려고 형질 변경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생업 관련 행위인 거죠. 농사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보입니까?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경미한 행위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D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입니다. 이건 사업이랑 관계없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 거기다가 물건 쌓아놓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건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라고 돼 있죠. 보려고 잠깐 싣는 겁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로 안에 밑줄.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경작지에다가 심는 순간 이건 경작물이 되고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이런 것들을 뭐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볼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192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라는 게 나오죠. 이것도 보시면은 31회 때 나왔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에다가 가로 쳐놓고 이거 채워 넣는 거였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시험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제 사유라는 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거, 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라는 거죠. 자, 어떤 뜻이냐면 여기 사업의 절차가 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시행자를 지정해야겠죠. 그리고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걸 인가받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뒤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일정 기간 안에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후속 조치를.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요거 해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큰 틀에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일단 요 뒤에 생략된 말을 제가 써놓아 보겠습니다. 시행자를 지정해야겠죠.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뭐죠?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이거 인가를 받아야겠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시행자를 정하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3년 안에 안 하면 이거 해제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것도 보면은 아까 원래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구역을 지정했었는데 순서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미국공 이렇게 했네. 미국공.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국가균형발전 이런 데서는 순서를 바꿨죠. 그럼 거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면 똑같이 시행자 지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겠죠.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한다라는 겁니다.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은 2년,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안에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구역이 지정된 걸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숫자 뒤에 보면은 실시계획 나오죠? 숫자 뒤에 실시계획 나오면 3년입니다. 개발계획 나오면 2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할 겁니다. 숫자 뒤에 뭐 구역을 지정한 후 뭐 몇 년 안에 실시계획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몇 년에 들어갈 말은 3년입니다. 구역을 지정한 후 몇 년 안에 개발계획 이렇게 나오면 앞에 나오는 말은 2년입니다. 요 가를 안에 5년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그냥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뒤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 쭉 밑줄. 신청이란 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까지 하는 거고 인가를 하는 건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해야 될 도리는 인가 신청까지만 하면 됩니다. 인가를 받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가 신청, 이 신청을 한 번 빼고 낸 적이 있습니다.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가 신청하는 것까지 3년. 그 다음 니은은 잠깐 놔두시고
동그라미 2번에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개발 계획 밑줄. 뒤에 개발 계획이 보이니까 2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개발 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실시 계획 밑줄. 그래서 숫자 뒤에 실시 계획 나오면 얼마죠? 3년. 개발 계획 나오면 실시 계획 3년, 개발 계획 2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은 기역, 니은 뒤에 보니까 단서가 있죠. 그 단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역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미출.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단서들이 있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 동그라미. 면적이 넓으면 이걸 5년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2년, 여기 거꾸로 할 때만 5년이라는 게 있지 여기 정상적으로 할 때는 5년이 없습니다. 이 동그라미 2번에만 5년짜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5년. 그래서 2년, 3년, 5년 안에 이런 거 안 하면 그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은 박스 위에 있습니다. 박스 위에 다음 날 동그라미 2번에도 다음 날 거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박스 안에는 다음 날이 생략돼 있을 뿐입니다. 안 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시는 게 구역 지정하고 나서 뒤에 해야 되는 조치들을 안 하면 해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원래 아직 여기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였습니다. 이런 저푸른 초원을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죠?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계속 지정해줘야 될까요? 해제해도 될까요? 해제하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다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게 동그라미 1번 니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니은. 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를 하겠다라는 거.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은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걸 합니다. 요거는 환지 방식을 알아야 하는 거니까 일단 사업 다 끝나도 해제를 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니은에 공사 완료 공고일 밑줄 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니은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역을 아직 사업을 안 한 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여기 뭘로 봐준다고 했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여기는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사업이 다 끝나지 않고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은 얼마? 3년. 개발계획은? 안에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될까요?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을 시켜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로 2번. 용도지역을 환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밑줄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밑줄 환원된 것이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근데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러한 택지를 조성을 한 거죠.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합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되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해제가 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될까요?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될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면 요거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될까요?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두면 될까요? 가만 놔두면 되겠죠, 이건?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단서에 있는 거. 공사 완료로 밑줄.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맨 밑에 줄에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서 이거 해제할 때는 가만 도시지역으로 놔둬야 됩니다.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뭘 안 해서 해제를 할 때는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시키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해제를 할 때는 요 지역으로 가만 놔두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요게
해제에 관한 내용. 자,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원칙 누구죠?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할 수 있죠? 국장. 근데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칩니다. 어떻게 하죠? 협의. 이게 지정권자. 그 다음에 뭐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한다.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1만 이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 이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때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은 이런 순서로 써놓는 게 저는 설명하기가 편해서 저는 책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뿐만 아니라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요거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역시 또 허가 안 받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숫자 뒤에 실시계획 나오면 얼마죠? 3년. 실시계획 나오면 3년. 개발계획 나오면 2년. 근데 이 거꾸로 할 때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 3년이 얼마로 바뀌죠? 5년. 안 하면 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사업 다 끝나도 해제를 합니까? 아니 이거 사업 다 끝나도 해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이 돼야겠죠? 다만 사업 완료로 해제가 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요거 이렇게. 그래서 뭐 숫자도 몇 개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숫자 몇 개 나왔는데 숫자는 모르시더라도 큰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뒤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맨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이제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시행자. 시행자. 그래서 거기 195페이지. 195페이지 1번에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라고 돼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은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거기서 4번까지 묶어가지고 공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박스 안에 1번부터 4번까지 공공시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시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두 번째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아까 우리 공공기관이라는 게 한번 나왔었는데 공공기관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중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공공기관이 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정부 출연기관 밑줄. 2번에 공공기관 밑줄 하시고 3번에는 정부 출연기관. 자, 이걸 계속 나중에도 헷갈려 하시는데 공공기관 한번 보면은 2번에 거기 맨 끝에 뭐로 끝나죠? 공사 이런 공사들을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 수준으로 출제하는 거지 뭐 다른 공사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등등. 근데 뭐 도로공사 이런 거 넣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다 그렇게 내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들에는 요런 게 있다라는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 다음에 뭐 매입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참고로. 아무튼 공공기관 나오면 공사입니다. 공사.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밑에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공공기관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철도공단 밑줄. 자,
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랑 국가철도공단은 다른 겁니다, 이게. 요걸 또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근데 밑에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끝나면 공공기관. 근데 차라리 그러면 정부 출연기관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국가철도공단이랑 하나 더 있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 두 가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좀 특이한 게 딱 정해진 사업만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기억하죠. 공공기관 나오면 그냥 공사. 근데 정부 출연기관은 차라리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좀 기억하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이랑 제주머시기 이렇게. 얘네들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러니까 자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보면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랑 이 지방공사도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지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데서는 그냥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 공공시행자라고 하면은 이 네 사람 다 공공시행자. 근데 공공기관 하면 아까 공사. 그다음에 지방공사랑 공공기관은 다르지만 공공기관, 지방공사 모두 공공부분의 시행자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거 조금 더 해볼까요? 자,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겠어. 행정청? 행정권한에 관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공입니까? 네. 아까 여기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행정청은 공공에 포함됩니다.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행정청이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만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공공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다.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 국가랑 지자체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공공이라고 하는 건 큰 범위라는 큰 범위. 행정청까지 포함한 공적 성격을 가지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근데 공공 외에 민간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다 빼고 진짜 민간들. 그다음에 행정청이라고 하면은 국가나 지자체만. 이 사람들만. 그리고 공공기관과 이 지방공사는 다른 겁니다. 아까 공사했던 이 공공기관. 그거는 한국자 붙는 공사들. 근데 지방공사는 지방에서 만든 공사죠. 이게 다른 거라는 거.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구분을 해 드릴 겁니다. 문제 풀면은 막 이런 것들을 혼재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보면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렇게 오늘 상세한 내용까지는 보지 말고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시행자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각종 공사들, 한국 무슨 공사 이거.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랑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이 공사랑 지방공사랑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 아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국장이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중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번, 3번만. 아까 시행자에서 방금 봤을 때 2번 그리고 3번만 하는 거지. 지방공사는 4번이었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섞어서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제한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제가 아까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이라는 건 시행자가 제한하는 시행자가. 그럼 지금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도 시행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195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행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요청이라는 제도가 보입니까? 요청은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자체입니까? 지자체? 지자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정청. 그래서 요청이라는 건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제안은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시행자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행정력 바깥에 있는 거. 그럼 여기 보면은 국장한테도 아까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누구냐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요청, 행정기관.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건 행정청들이 하는 일이고, 제안이라는 건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일단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도 시행자 중에서 2번, 3번.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도 행정청인데 국장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이 국장한테 요청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건 제가 다시 1, 2월 달에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요 시행자 설명드린 김에 요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 요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겠죠. 짜증나고 이해는 합니다.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이거 처음 들으면은 당연히 헷갈리고 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알고, 제안이라는 건 시행자가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요 시행자들 중에서 2번, 3번이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번, 3번. 지방공사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에는 5번, 6번, 7번만 보시면 되는데, 5번에 토지 소유자 밑줄. 6번에는 토지 소유자 가로 띄어놓고 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거기 조합 밑줄.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조합. 다음 페이지 보면은 수도권의 과밀역적 영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밑줄. 법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러니까 수도권은 정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보입니까?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우리 책에 가끔씩 나오니까 들어만 놓으십시오.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게 있고, 자연, 보전 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뭔지 아시겠죠? 지금 엄청나게 빡빡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과밀되지 않게, 과밀을 억제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은 뭐 신도시겠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은 이 절대 개발하면 안 돼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권을 엄청 빡빡한 곳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겠답니다. 공장을. 착하죠?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이 근로자들이 살 곳이 필요하겠죠. 해서 공장도 이전하고 아파트도 짓고 해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 해서 민간은 대표적으로 요 세 명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오늘은 요 네 명은 공공, 요 밑에 세 명은 민간,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 부분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A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다라는 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은 지금은 안 볼 겁니다. 다 암기사항이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2페이지에 (29에 31에 33에) 이렇게 보이죠? 조합.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조합.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조합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법 조합이랑 정비법 조합은 엄청 비슷합니다. 엄청. 마지막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뭐 시행자 좀 힘들었죠? 힘들 수 있는데 일단은 크게 공공 민간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조합 이후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항상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